냉동실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1년 전 음식도 괜찮다고 믿으셨습니까?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 12명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그중 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원인은 냉동실에서 천천히 자라난 곰팡이 독소였습니다. 아무리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독소였습니다. 믿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냉장고 속 음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 권영만입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일상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생명을 지키는 필수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년 넘게 냉동실에 보관된 음식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중국 헤이룽장성 지시시에 사는 왕씨 가족의 명절이었습니다.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12명의 가족이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산탕제라는 옥수수 국수 요리였습니다. 1년 전 명절 때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둔 음식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냉동실에 넣어뒀으니 괜찮을 거야. 1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게다가 잘 끓이기만 하면 돼. 실제로 할머니는 그 국수를 냄비에서 30분 넘게 푹 끓이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수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고 9명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입맛이 없다며 다른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정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국수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화장실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구토와 복통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고 9명 모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나머지 2명도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수를 먹지 않은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긴급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누가 독국물을 넣었을까? 원한이 있었을까? 농약이나 살충제가 섞였을까?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밝혀진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였고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독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1년 동안 냉동실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냉동실은 세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잠재울 뿐입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연구에 따르면 문을 6초만 열어도 온도를 다시 내리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잠들어 있던 곰팡이가 깨어나 서서히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이런 일이 1년 동안 수백 번 반복되면 독소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도에서 30분을 끓이든 150도에서 튀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독소가 한번 형성되면
어떤 조리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5년 중국 랴오닝성에서도 한 가족 4명이 똑같은 음식으로 숨졌습니다. 그때도 냉동실에 오래 보관한 음식이 원인이었고 같은 곰팡이 독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냉동실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더 큰 비극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국 얘기 아니냐?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동식품에는 권장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생선은 최대 2개월에서 3개월, 조리한 생선은 단 한 달입니다.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냉동실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1년, 2년 된 것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냉동실 청소하다가 3년 전 김치를 발견했습니다. 냉동시켜뒀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단지 부패를 늦출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바로 냉동실을 여세요. 1년 넘은 음식을 발견하시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여러분, 가족의 생명보다 귀한 음식은 없습니다. 둘째, 앞으로 냉동할 때는 반드시 날짜를 쓰세요. 비닐에 매직으로 직접 쓰시거나 스티커를 붙이세요. 2025년 10월 23일 이렇게요. 셋째, 3개월에 한 번씩 냉동실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것부터 먼저 쓰세요. 그런데 1년 된 음식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하는 어떤 습관은 단 하루 만에 음식을 세균 온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해동한 고기를 다시 냉동실에 넣는 습관입니다.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녁 먹으려고 고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많아서 남았습니다. 이제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융합과학 칼럼니스트 임동욱 씨가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냉동 고기를 꺼내서 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들어 있던 세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30분 안에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5배에서 10배, 2시간이면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생선을 실온에 둔 뒤 대장균 수를 측정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개 정도였습니다. 2시간 뒤에는 32만 개로 늘었습니다. 3시간 뒤에는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100만 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부패가 시작되는 기준점으로 보는 수치입니다. 신선한 생선이 단 3시간 만에 썩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십만 개로 늘어난 세균이 있는 고기를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은 다시 얼면 잠들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꺼내면 그 많은 세균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만 마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재냉동한 고기의 세균 수는 처음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온 해동입니다. 아침에 고기를 꺼내서 식탁 위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까? 저녁에 요리하려고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실온에서 4시간만 지나도 식중 독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2시간이면 위험 수준에 도달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팀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닭고기를 25도 실온에 4시간 둔 결과 살모넬라균이 1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00배입니다. 처음엔 100개였는데 4시간 뒤엔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먹자마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설사 구토는 기본이고 심하면 탈수로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60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세균수도 어르신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경우입니다. 70대 남성분이 급성 장염으로 오셨습니다. 전날 저녁에 고기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쭤보니 아침에 냉동실에서 꺼내서 식탁에 두셨다가 저녁에 구워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잘 익혀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온에 8시간 있는 동안 세균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아무리 익혀도 세균이 만든 독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설사와 구토로 고생하셨습니다. 탈수까지 와서 링거를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그렇게 해동해 왔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버텼던 것도 이젠 버티기 어렵습니다. 앞으론 절대 실온 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동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기세요. 냉동실에서 냉장실로요. 천천히 녹으면서 세균 증식이 최소화됩니다. 둘째, 급하면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비닐봉지에 밀봉한 뒤 찬물에 담그는 겁니다. 물은 30분마다 한 번씩 갈아주세요. 절대 따뜻한 물에 담그지 마세요. 겉은 녹고 속은 얼어있는 상태가 되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셋째, 정말 급하면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쓰세요. 하지만 해동한 즉시 바로 조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냉동실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 이상 보관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냉동실은 영원히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생선 3개월, 육류 6개월, 가공육 2개월, 조리한 음식 1달.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해동 후 재냉동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고기 살 때부터 1회분씩 나눠서 냉동하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음식을 바로 넣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많이 끓여서 식기 전에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음식 때문에 냉동실 전체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른 음식들까지 같이 녹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간 냉동실에서는 모든 음식의 세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냉동실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실온에서 30분,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 식힌 뒤에 냉동하세요. 네 번째, 문을 자주 여닫는 것입니다.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오릅니다. 한 번 열 때마다 온도가 5도에서 10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원래 온도로 내려가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세균이 깨어나 활동합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여닫으면 냉동실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필요한 것만 한 번에 꺼내세요. 뭘 꺼낼지 미리 생각하고 문을 여세요. 문 앞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온도 확인을 안 하는 것입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냉동실 온도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냉동실 온도계 하나만 넣어두세요. 1,000원짜리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영하 18도보다 높으면 냉장고 설정을 더 낮추시거나 고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밀봉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비닐 한 겹만 싸서 넣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냉동실 냄새가 배고 수분이 증발해서 냉동 화상이 생깁니다. 냉동 화상이 생긴 음식은 영양가도 떨어지고 맛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중으로 싸세요. 지퍼백에 넣거나 랩으로 꽁꽁 싸서 비닐봉지에 한 번 더 넣으세요. 특히 생선이나 고기는 핏물이 새지 않게 꼭 밀봉하세요. 핏물이 새면 다른 음식까지 오염시킵니다. 일곱 번째, 냉동실 청소를 안 하는 것입니다. 냉동실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냉동실 문을 열고 전부 꺼내세요. 서리를 제거하고 안쪽을 깨끗이 닦으세요. 이때 오래된 음식도 정리하고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한 번에 4개월치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만 지키시면 냉동실이 정말 안전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냉동실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냉장실에 넣으면 오히려 해로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냉장실에 넣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독소가 만들어지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온 조리를 하면, 예를 들어 튀기거나 볶으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한국식품과학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에서 776ppb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실온 보관 감자보다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상자에 담아 베란다, 그늘진 곳이나 찬장에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냉장고 안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습합니다. 양파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중국 사건의 그 독소입니다.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망사 주머니에 담아 실온 보관하세요. 감자와는 멀리 떨어뜨려 두세요. 감자와 양파를 가까이 두면 서로 더 빨리 썩습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특히 껍질 벗긴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알리신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가톨릭대 의대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3일 만에 알리신 함량이 60% 이상 사라집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핵심 성분입니다. 항균 효과가 있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게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통마늘은 실온 보관하시고 껍질 벗긴 마늘은 냉동 보관하는 게 낫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세요.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손실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시 라이코펜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남성 건강에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토마토는 실온에서 빨갛게 익은 직후 바로 드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맛도 영양가도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빨리 까매지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C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바나나는 실온 보관하세요.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더 오래 갑니다. 여섯 번째, 빵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노화가 더 빨라집니다. 2일, 3일 안에 먹을 빵이면 실온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하세요. 냉장고가 가장 나쁩니다.
7번째, 꿀입니다. 꿀은 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꿀이 발견됐는데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꿀은 그냥 실온 보관하세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9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안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오래된 음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소중한 가족 9명이 지금도 함께 모여 웃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요. 이제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첫째, 영상 끝나면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냉동실 문을 열고 음식 하나하나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너무 오래된 음식이 있으면 아깝더라도 당장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보관하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의 생명보다 귀한 음식은 없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해동한 고기를 다시 냉동하는 습관을 끊으세요. 앞으로 고기를 살 때는 1회분씩 나눠서 냉동하세요. 처음엔 조금 귀찮아도 가족 건강을 위해 꼭 하셔야 합니다. 또 실온 해동도 그만하세요. 아침에 고기를 꺼내서 식탁에 그냥 두지 마세요.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기시거나 급하면 찬물에 담가 해동하세요. 이렇게만 이틀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넷째, 냉동실 온도계를 사세요. 1000원짜리면 충분합니다. 냉동실에 걸어두고 영하 18도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또 문을 자주 여닫지 마세요. 다섯째, 3개월마다 냉동실을 청소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만 하면 됩니다. 여섯째,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이 5가지는 실온 보관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가족들이 배탈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원인 모를 가려움이나 소화불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형제 자매에게도 공유하세요. 가까운 친구분들, 어르신 이웃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유튜브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가구의 냉동실엔 오래된 음식이 보관돼 있습니다. 해동 후 재냉동을 하고 계시고 실온 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하셔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할머니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보내드린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영상도 꼭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냉동실에서 몇 년 된 음식을 발견하셨는지요? 몇 년 된 음식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냉동실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는 모두 과학적 연구와 공식 기관 자료에 근거합니다. 중국 당국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의사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예방을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이미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냉동실 앞에 메모지로 붙여두세요. 1년 이상 보관 금지, 해동 후 재냉동 금지, 실온 해동 금지.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가족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